테네시주 깊은 지하에서 거대한 지렁이 같은 드릴이 터널을 뚫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시간짜리 교통지옥을 10분 만에 쾌적한 주행으로 바꿔줄 터널입니다. 수십 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대담한 터널 실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유럽과 아시아가 하이퍼루프,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듯한 진공 큐브 기술을 활발히 시험 중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 아이디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SF 속 여행을 현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미래 비전을 보려면 내슈빌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곳의 이야기는 뮤직시티 루프라는 청사진에 관한 것입니다. 테슬라 차량 전용 민간 지하 고속도로 제안입니다. 핵심은 지점 간 직통 이동입니다. 타서 목적지를 고르면 정거장마다 멈추지 않고 바로 갑니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주변에서 이미 제한된 버전을 탈 수 있습니다. 내슈빌은 도시 규모 테스트가 될 예정입니다. 제한된 것은 내슈빌 국제공항과 도심을 잇는 직통 지하 노선입니다. 새 교통 시스템은 약 14km 40분 거리를 단 8분으로 줄여줄 예정입니다. 성공하면 정말 미래적인 경험이 될 겁니다. 터미널에서 차에 타고 차량 폭보다 약간 넓은 터널로 내려가 가압 큐브를 통과합니다. 교통정체를 우회하고 신호등을 무시하며 지상의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합류하기도 전에 호텔에 도착합니다. 모두 놀랍게 들리지만 이 현실에 얼마나 가까워졌을까? 기술은 이론상 존재하지만 거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베이거스 시스템은 단순하고 실제 운전자가 있습니다. 내슈빌에서 8분, 약속을 지키려면 사람이 운전해선 안 됩니다. 차량 폭보다 약간 넓은 터널 안에서 고속도로 속도로 앞뒤부터 자율주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인간의 반사신경은 충분히 빠르지 않습니다. 한 번의 망설임이나 오작동이면 전체 시스템이 병목이 됩니다. 자동화된 주행 시스템이나 정말 멋진 로봇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차량을 걱정하기 전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터널이 아니라 땅 자체입니다. 테네시의 대부분은 석회암 위에 있습니다. 물에 설탕처럼 천천히 녹는 암석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단단한 땅이 숨겨진 동굴과 빈 공간으로 가득한 스위스 치즈처럼 변합니다. 이곳의 모든 터널 프로젝트에 문제가 됩니다. 드릴이 이런 숨겨진 공동을 만나면 단순히 느려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빈 공간으로 뚫릴 수 있습니다.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기계가 아래 지지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터널 공사는 실제 지뢰찾기 게임이 됩니다. 한 번에 불운이면 기계가 고장나고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붕괴가 위로 전해져 붐비는 도심거리 한가운데 싱크홀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땅이 이렇게 위험한데 왜 테네시에 건설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슈빌은 심각한 교통위기 한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이고 지상도로는 이미 한계에 달했습니다. 지질학적 지뢰밭을 뚫더라도 무엇이든 시도할 만큼 절박합니다. 엔지니어들은 테네시를 터널 공사의 최종 보스로 봅니다. 숨겨진 동굴 가득한 석회암에서 이 고속 시스템이 작동함을 증명하면 지구 어디서든 작동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도박입니다. 내슈빌의 교통정체를 해결하거나 수십억 달러 프로젝트가 싱크홀로 사라지는 걸 지켜보거나. 하지만 미국인들이 땅과 싸우는 동안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아예 땅을 피해 공중을 날려고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미래 비전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하이퍼루프입니다. 수년간 전문가들은 이 개념이 너무 복잡하다고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과 유럽의 테스트 트랙에서 속도 기록을 깨는 실험들이 진행 중입니다.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달리는 차에서 손을 내밀면 공기가 밀어내는 걸 느낍니다. 빨리 갈수록 더 세게 저항합니다. 극한의 속도에서 공기는 단단한 벽이 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벽이 기차와 비행기의 속도를 제한합니다. 하이퍼루프는 이걸 편법으로 해결합니다. 밀폐된 튜브를 만들고 공기를 모두 빼내 진공을 만든 뒤 자석으로 내부에 포드를 띄웁니다. 공기와 바퀴 마찰이 거의 없어 포드는 더 이상 굴러가지 않습니다. 큐브를 미끄러지듯 통과합니다.
중국이 현재 이 경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국영업체가 최근 저진공 튜브에서 시속 약 620km로 포드를 보냈습니다. 상용 서비스 중 가장 빠른 열차인 상하이 자기부상 열차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목표는 비행기 수준의 속도입니다. 하지만 그 고속 달성이 이 기술을 막는 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하이퍼루프는 직선으로만 갈 수 있어 네트워크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네덜란드 엔지니어들이 진공 튜브에서 차선을 바꾸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단일 고속도로를 대륙을 아우르는 이동망 청사진으로 바꾼 겁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전체 산업의 주요 돌파구입니다. 유럽 측은 큰 야망을 품고 있습니다. 대륙 전체에 펼쳐진 지하철 노선도 같은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상 중입니다. 목표는 24,000km 이상에 걸쳐 약 130개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진공 튜브망입니다. 단거리 항공편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베를린에 살면서 파리에서 일하고 도심 러시아워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인피니트 루프를 테스트 중입니다. 포드용 햄스터 휠칠처럼 작동하는 원형 트랙으로 거대한 직선 튜브 없이 장거리 여행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인도도 자체 테스트 튜브를 건설 중이며 뭄바이와 푸네 같은 대도시를 연결해 지긋지긋한 3시간 운전을 25분 여행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미래가 이미 온 것 같지만 아직 하이퍼루프 포드를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학적 문제가 엄청납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태양입니다. 금속이 가열되면 팽창하고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햇빛만으로도 강철 튜브가 늘어납니다. 완벽하게 정렬된 튜브를 초고속으로 통과하는 포드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진공 밀봉을 해치지 않으면서 튜브가 움직일 수 있는 유연한 구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하이퍼루프 튜브는 기본적으로 땅 위에 펼쳐진 우주선입니다. 내부에는 공기가 거의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일반 대기압이 끊임없이 안으로 들어오려 합니다. 사고, 구조적 결함, 심지어 파편으로 튜브가 손상되면 공기가 천천히 새지 않습니다. 안으로 폭발합니다. 그 갑작스러운 유입은 압력파를 만들어 튜브를 따라 질주하며 포드를 포함한 모든 것을 강타합니다. 그래서 하이퍼루프 안전은 전통적인 철도보다 우주선 공학과 더 비슷합니다. 여기서 실패는 점진적이지 않습니다. 즉각적입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미래에 누가 이 싸움에서 이길까요? 단기적으로는 터널 방식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자동차와 터널이고 더 빠를 뿐입니다. 계획이 축소되더라도 일부는 건설하고 사용할 수 있어서 먼저 등장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이퍼루프는 정반대입니다. 보상은 더 크지만 여러 어려운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완벽한 진공 튜브, 신뢰성 있는 분기, 최악의 고장을 감당할 안전 시스템. 약한 고리 하나가 전체를 멈출 수 있어 빠른 도입이 더 어렵습니다. 둘 다 우리의 이동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목표는 간단합니다. 출퇴근을 없애는 것. 무엇을 더 신뢰하시겠습니까? 안반을 뚫은 깊은 터널 아니면 지상의 진공 튜브.